다음 살펴볼 팀은 이제 LA 램스입니다. 지난 시즌에 5승 12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를 탈락하고 말았던 LA 램스였습니다. 2021 시즌에 이제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정말 뭐 찐한 행오버를 좀 경험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음. 해야겠죠. 우승을 했던 시즌에 정규리그 12승 5패를 했던 팀이 5승 12패로 이제 추락을 했으니까 뭐 이 성적만을 들어보셔도 뭐 램스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다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뭐 핵심 선수들의 부상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음,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가 9경기, 넘버원 리시버 쿠퍼 컵이 9경기, 에런 도날드가 11경기 출전밖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뭐 아무리 뭐 션 맥베이 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뭐 좀 정상적인 뭐 승부에 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한 시즌이었다고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램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1라운드 픽을 다 태웠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그 장수로만 따지면 14장인데 5라운드 이후의 픽이 10장이었을 정도로 상위 픽에 대한 그 드래프트권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운영 방식이 얼마나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지금 긁어모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처럼 계속해서 부상을 당한다면 뭐 올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내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슈퍼볼 우승을 한번 했으니까 음, 램스의 이 전략이 뭐 지난 시즌에 성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설령 이번 시즌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뭐 음. 크게 비난받을 뭐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네. 어쨌든 뭐 우승은 우승이고 또 올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제 드래프트에서 이제 뭐 우수한 선수들을 좀 모으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거는 좀 이제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미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할 여력보다는 좀 비효율적인 선수들을 내보내기에 좀 바빴던 오프 시즌이었다고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앞서 언급했던 이제 핵심 선수들은 팀에 남아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이제 건강하게 띄워주기만 한다면 뭐 5승 12패까지 할 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다고 이 선수들이 다 건강했을 때 그럼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되고만 램스의 로스터다, 이렇게 좀 총평을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시즌에 그 슈퍼볼 우승하고 션 맥베이도 이제 팀을 떠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에런 도날드도 이제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들이 러니 백, 러니 백 이것 때문에 사실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 떠났어야 됐다. 아름답게. 물론 그거는 이제 뭐 그 반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뭐 좋았을 때 떠났으면 좀 그 안타까운 그런 상황으로는 안 몰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올해도 저는 사실 뭐 아직 얘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선수들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좋은 성적 내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 역시나 그때 떠나는 게 맞았다.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지션별로 좀 살펴보면 이제 지난 시즌 마지막 7 경기를 모두 결장을 했었던 스태포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현재는 좀 부상 없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어느덧 스태포드도 이제 35세 시즌을 맞는 베테랑 대열에 올라서게 됐는데, 뭐 지난 시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적이 안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하기만 하면 여전히 한 중상위권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쿼터백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스태포드가 좀 건강하게 한 시즌 뛰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러닝백 쪽에서는 이제 케이 메이커스가 역시나 주전 러닝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럴 핸더슨 선수가
또 그 뒤를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이제 지난 시즌이었는데 데럴 앤더슨은 뭐 지난 시즌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팀을 떠나게 됐고 어, 지난 시즌에 5라운드에 픽을 했었던 카렌 윌리엄스가 올 시즌에는 이제 백업으로 많은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윌리엄스의 뭐 성공을 기대하는 거는 거의 좀 복권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이커스가 지금 루키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이제 FA 계약을 위해서라도 좀 굉장히 뭐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에이커스에게 좀 많은 부담이 뭐 팀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나 좀 많은 부담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리시버진도 뭐 확실한 넘버원이 있죠. 쿠퍼컵 선수가 이제 건강하게 시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뭐 쿠퍼컵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건강하기만 하면 리그 최고의 리시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쿠퍼컵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누가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음.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나설 것 같긴 한데 개막전에 100% 나설 수 있는지는 아직 좀 미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태포드만큼 지금 뭐 건강 상태가 아주 올라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수 본인은 좀 개막전 출전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컵을 제외하면 지난 시즌에 이제 400 리시빙 야드를 잡아낸 선수도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빈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램스에서 부진했다고는 해도 베테랑 앨런 로빈슨까지 지금 팀을 떠난 상황에서 뭐 지금 들어온 선수가 이제 드마커스 로빈슨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드마커스 로빈슨도 뭐 칩스에서 나름 뭐 존재감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좀 주전급이라고는 좀 보기 힘든 이제 폼을 가진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20년 2라운드 벤 제퍼슨, 21년 2라운드 투투 에드웰. 그러니까 이렇게 램스가 분명히 상위 라운드, 그러니까 1라운드 픽이 없는 상황에서도 나름 상위 라운드의 리시버들을 꾸준히 수혈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결국에는 쿠퍼컵에 좀 보조를 잘 맞춰줘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해왔던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뭐, 스킬 플레이어진도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오라인은 더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PFF 기준으로 오라인이 28이거든요. 리그 최하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 허용했던 세계 개수가 무려 59개입니다. 리그 최다 3위 허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온라인에서 선발로 나섰던 선수가 무려 14명이나 됐던 부분. 그러니까 정말 뭐 한 선수가 들어왔다가 한 선수가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오라인이라는 그 포메이션, 그 오라인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그 선수들끼리 호흡이 중요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그런 포지션임을 감안을 하면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는 건 뭐 당연히 호흡이 좋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 오라인에 믿을 만한 선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봐도 딱히 없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 앤드루 위트워스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은 좀 찾지 못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14명의 이제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가 선발로 나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1970년 이후에 파업 시즌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5명의 선수가 1년 내내 이제 선발로 나서기는 이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뭐 부상이나 이런 이슈가 늘 있기 때문에 14명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과한 숫자였고 뭐 거기서는 이제 부상이나 부진 이런 것들 이제 여러 변수들이 겹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수들이 바뀌었을 텐데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램스에게는 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트 태클 롭 헤븐스타인 정도를 제외하면 좀 믿을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음, 위트워스의 후계자로 이제 낙점을 받았던 조 노트붐이 좀 부진했던 것이 좀 크리티컬했던 요소인 것 같고 레프트 가드에는 지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36번으로 스티브 아빌라라는 선수를 이제 뽑아서 바로 선발로 좀 낼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나마 좀 아직 이제 프레시하고 이제 뭐 유망주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좀 장기적인 미들맨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뭐 이 선수가 뭐 파워나 이런 부분은 뛰어나지만 민첩성이라던가 뭐 방향 전환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에 이제 램스가 첫 번째로 뽑았던 선수가 오라인이죠. 로건 브루스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아직 부상 때문에 데뷔전도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올해 아빌라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램스의 수비 쪽으로 넘어가 보면 정말 뭐 주전급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음, 그러면서 에런 도날드와 뭐 10인의 난쟁이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뭐 NFL에서의 실적이 거의 없는 선수들로 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떠난 선수들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제일런 램지를 이제 돌핀스로 보냈고 라인베커 바비 웨그너, 레너드 플로이드와도 이제 연장 계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서 뭐 다른 뭐 외부 FA 영입은 거의 없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에런 도날드를 제외하고 나면 이 그 정말 뎁스차트에 선발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선수들의 명단이 정말 좀 처참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가 이 나머지 10명의 선수 명단과 뭐 드래프트 순위 이런 것들을 다 적어 왔어요. 근데 사실은 막상 시즌에 들어가면 제가 이 선수들을 언급할 일이 있을까 네, 음, 싶어서 오프 시즌에라도 그래도 한 번씩 이름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적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젊은 선수들이기는 한데 또 3라운드 이후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 같은 이제 특급 재능들은 또 아니었다. 물론 프로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천적인 재능이라던가 프로 입단 당시에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앞서는 에런 도널드가 당연히 있겠지만 뭐 올해 3라운더 코비 터너, 21년 4라운더 바비 브라운이 일단은 1선을 구성할 예정이고 2선에 이제 올해 3라운더 바이런 여, 21년 3라운더 어니스트 존스, 언드래프트 출신의 크리스티안 로즈분, 마이클 로쳇, 그다음에 3선에 21년 4라운드 로버트 로쉘, 22년 4라운드 코비 듀란트, 20년 6라운드 조던 풀러, 22년 7라운더 러스 이스트까지 이제 뎁스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선수들에 대해서 다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음, 정말 뭐 진성 램스 팬 분들만 조금 정보를 알 만한 선수들로 대거 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음. 정리를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에런 도널드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고, 에런 도널드뿐만 아니라 지금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라인 모리스가 머리가 터질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가능하죠. 음. 사실 도날드가 이제 다른 이제 슈퍼스타들과 함께 뛸 때도 뭐 더블 팀은 기본이고 이제 트리플 팀까지도 종종 당했던 선수였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러한 뭐 동료 선수들까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대가 도널드에게 얼마나 집중 견제를 할 것인가? 정말 음, 좀 궁금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도널드가 이런 이제 견제를 받을 때 이제 이 10명의 나머지 선수들 중에 누가 좀 이렇게 두더지처럼 튀어나와서 존재감을 좀 부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에런 도널드만 막으면 되는 팀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오히려 이런 부담감 때문에 무리를 하다가 또 스스로의 폼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음, 좀 걱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부담감 없이 이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어떤 시즌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앞서 언급했던 대로 사실 슈퍼볼 우승팀의 포스는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네, 음, 그래서 뭐 리그 사무국이나 방송국 이제 그 전국 중계 스케줄을 짜는 팀도 램스의 프라임타임 게임 수를 이제 대거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음, 22년에는 이제 5경기였는데 이번 시즌에 지금 2경기밖에 잡혀 있질 않습니다. 3주차 벵갈스와의 먼데이 나잇 풋볼과 16주차 세인츠와의 더스데이 나잇 풋볼이 잡혀 있는데, 그만큼 좀 뭐 기대감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NFC 컨퍼런스의 경쟁이 좀 덜 치열하고 램스도 3위의 스케줄을 소화를 하기 때문에 스케줄 면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음. 그래서 스태포드, 쿠퍼컵, 캠 에이커스 이 삼각편대만 100%잘 작동할 수 있다면 그래도 와일드 카드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정말 음. 높게 봐줘서 뭐 그 정도의 좀 뭐 평가를 내리고 싶은 LA 램스의 이번 오프 시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프라임타임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었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사실 3주차 벵갈스랑의 먼데이 나잇 풋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슈퍼볼 56의 리매치이기 때문에 들어간 그런 이제 좀 느낌이라고 보면 thursday night 풋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뭐 그런 종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이게 먼데이 나잇 풋볼도 벵갈스에 업혀가는 느낌이고 thursday night 풋볼 돌아가면서 하는 느낌이니까 사실상 두 경기로 프라임 타임 경기가 줄었다고 해도 램스 때문에 프라임 타임이 잡혔다? 이거는 저는 아예 경기가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램스의 현실을 좀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좀 하다 보면 괜히 그 동갑내기 선수들한테 좀 마음이 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클레이튼 커쇼라던가 어 쿼터백 이제 스태포드라던가 이런 이제 그 동갑내기 선수들이 이제는 스포츠계에서 거의 할아버지 정도의 어떤 황혼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그런 활약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좋은 성적을 좀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현실적인 목표는 와일드카드 막차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